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5급 김이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독해 2파트에서 또 두 번째 파트, 거꾸로 보는 것이 더 빠르다라는 설명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설문 문제를 정말 재밌게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정말 배웠다면 오늘은 진짜 재미있게 공부할 겁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설명문 문제는 우리 독해 2파트에서 고맙게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왜 고맙냐고 했냐면 설명문 문제는 지문 내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설명문을 쓰는 그런 상황으로 상대에게 소개를 했다. 그냥 말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글을 쓰면서까지. 그럼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중국의 유적지모는 이런 식으로 그 대상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글 내용도 상당히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느냐? 설명문은 바로 요점이 이것이에요. A, B, C, D 보기 중에서 본문에 소개된 것을 정답으로 찾으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비싸다, 인공지능은 빠르다, 인공지능은 별이다, 인공지능은 하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기가 네 가지가 나왔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 요 보기 중에 본문에 나온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대조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보시고 본문에 소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를 거꾸로 찾아가신다면 훨씬 더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봤을 때 다 맞는 말이군, 아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명문의 보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보기에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어휘부터 지워라 인데요. 그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보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어떤 설명문, 하트라는 심형 도안이 하트거든요. 하트에 관한 소개하는 글이 예전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기문 뽑아왔는데요. ABCD 보시면 이게 심형 도안이 하트라고 지금 해석이 되십니까? 해석은 안 되죠. 하지만 ABCD에 모두 공통분모로 나왔죠. 그렇다면 이거는 설명문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볼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보기에서 비과학적이다, 고대 문학작품, 과실 열매를 표현했다, 남녀지간의 사랑을 표현했다, 이 네 개의 키워드를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본문에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대조 형태로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대신에 대조 형태로 문제 풀 때 주의점은 이 보기의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씩 보십시오. 예를 들면 첫 번째, 비과학적이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비과학적 나왔으면 정답, 안 나왔으면 두 번째, 고대 문학작품. 그럼 고대 문학작품만 보는 거예요. 나왔으면 정답, 안 나왔으면 다음 거.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위에 두 문제 보면서 어느 정도 눈에 익혀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더 빠르고 쉽게 대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번 마무리하고, 보기에서 반복적으로 출연한 어휘가 나오면 지우시고 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는 간단히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빨리 또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죠? 우리 요 유형 맛보기 문제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따 잠시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다음에 실전 테스트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유형 맛보기 문제 함께 보실게요. 자, 우선 보기를 보세요. 软广告,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软广告라는 단어가 모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설명문이군. 이게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A에서는 不 하지 않습니다. 直接 직접적으로, 介绍 소개합니다. 商品 상품을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상품 소개가 우리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상품 소개, 상품 소개, 不直接介绍自己的 产品,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똑같이 나온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A, 이렇게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도 뭐야, 얘 사기꾼이야,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아마 더더욱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가 정답이 특히 A인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정답이 설명문인데 A인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소리 내면 우리가 퇴장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박수치면서 谢谢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고마워. 왜냐면 시간을 얼마나 아껴줬어요. A의 정답이 있는 문제는 좀 얄미운 문제, 讨厌, 얄미워. 그런 문제는 정답이 D에 있는 경우겠죠. 아무튼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루안 하면 소프트하다, 부드럽다, 광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빵 찌르는 것이 아니고 좀 부드럽게 광고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간접 광고를 중국에서는 루안 광고라고 합니다. 함께 해석 보겠습니다. 간접 광고라는 것은 是的 기업이 为了막기 위해 提高 높이는 것이죠. 销售量 판매량과 그리고 기업의 지명도, 유명세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광고形式, 광고 형식인데요. 상지야 하면은 판매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판매자들은 뭐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자기의 상품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表现出 표현을 내지 않습니다. 是广告, 광고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在 어디에다가 报纸上 신문이라든지 网络上 인터넷상이라든지 TV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속에 차로 집어넣는 거죠. 뭔가 인도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뉴스, 보도라든지 또 有深度的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어떤 글이라든지 화면, 그리고 단편, 즉 짧은 영상 등을 거기다가 심어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具有 가지고 있다, 隐藏性 하면은 뭔가 은밀한, 은닉성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장 같은 거는 6급도 안 해.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고 아 이거 소개하는 글이군, 설명문이군. 그러면 하나씩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하나씩 대조하시면 되겠어요. 마무리 이제 답은 찾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기 해석해 볼까요? 아까 A가 정답이었죠. 직접 상품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 出现在 어디에 출연합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에만 출연한대요. 이거 왜 틀린 거예요? 단지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범위부사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은 不是 아니다. 为了赚钱,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요, 많이 팔고 유명세를 높이려고 이 광고를 찍는다고 했어요. 틀렸습니다. 마지막은 굉장히 쇼받고 있다. 소비자의 환영을 받는다 라고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틀렸고 정답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 맛보기 함께 보실게요. 역시 ABCD 보시면打工度假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줄을 긋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스킬이에요. 저랑 같이 쭉 줄을 긋고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것들을 하나씩 대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면 안 돼요. 맞아, 워킹홀리데이 가면은 뭐 졸업을 좀 늦춰지는 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함께 볼게요. 会延迟毕业 졸업을 늦출 수 있다. 그러면 졸업을 늦춘다. 졸업 늦춘다. 어디에도 없네요. 안 나오면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能缓解 풀 수 있다. 上班族 셀러리맨 직장인들의 야리 스트레스를 풀어준대요. 그러면 우리 缓解 야리를 또 한번 찾아봅시다. 缓解 야리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자,欧美, 어는欧洲, 유럽이죠. 미국, 미국입니다. 그래서 구미라고 하죠. 아무튼 유럽이나 미국 국가에서流行, 유행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것은요. 아까 전에 위에 A, B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스쳐왔어요. 바로 여기에서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서 마지막 뒤에 있는 보기는 이걸 대조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겠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설명문이다라는 판단이 섰다면 하나씩 대조하는 형태로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좋겠죠? 자, 해석을 제대로 해볼게요. 打工度假 워킹 홀리데이죠. 뭔가 일을 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거. 워킹 홀리데이는 是입니다. 在 어디에서? 구미 지역 나라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국가에서 유행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국가들의 年轻人 젊은이들은 往往 흔히 하곤 합니다. 在完成学业后 학업을 완성한 후 사실 그 돌려 생각하면 졸업이죠. 그죠? 학업을 완성한 후 졸업한 후에 开始正式工作之前 여기까지 걸리네요.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졸업하고 정식으로 일하기에 앞서서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보기에서는 졸업 자체를 늦춘다 했기 때문에 A는 탈락이 되겠죠. 대략 利用 이용합니다. 1年的时间 1년의 시간을 사용해서
어디로 갑니까? 여우엔 유원하다 아주 먼 외국 국외로 가서 여행을 하게 된대요. 이로써增长 증가시킵니다. 正式 견식 식견을 더 넓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이 단락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호의하고 나죠. 在当地 그 현지 당지에서 찾습니다. 약간의 临时工 임시공. 그래서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라는 일이니까. 그래서 알바 자리를 찾아서 이로써 라인은 방식 강조의 라이죠. 이로써 赚取 획득하고 얻다. 대신 어떻게 얻는 거냐면 벌어서 취하는 것이죠. 뭐를요? 여행하는 비용, 여행 경비를 번다라고 합니다. 역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그런 설명문이에요. 디테일한. 하지만 설명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해석하기에는 한국어로도 듣고도 무슨 말이지? 이러는데 중국어로 완벽히 다 이해한다는 건 오늘도 북하나. 그래서 빨리 보기 보시고 설명문이군. 그럼 나는 하나씩 대조할 거야.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돼요. 왜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얄밉지 않아요? 4급까지는 너무 여러분들이 만족감이 있어요. 와, 나는 4급을 시험 공부를 한 달, 두 달 하고 시험장에 갔더니 다 알겠어. 이런 만족감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취감이 들고 5급에 올라오셨을 거예요. 근데 5급은 공부하고 하고 또 해도 여러분 좌절감이 들죠. 왜냐면 정말 한 달, 두 달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야 그래도 새로운 단어. 뭐야 이렇게 또 어려운 단어.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급수가 아닌 단어들이 문제 속에 상당히 많이 출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얄밉죠. 근데 대신에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약속이 있어요. 물론 본문 속에 5급이 아닌 단어를 내가 좀 넣어놓긴 하긴 했어. 하지만 정답은 늘 5급 단어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지. 이렇게 정답은 늘 5급에서만 낸다라는 이런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서 정답이 여기 C였죠. 그치? 유럽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게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찾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니까 우리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죠. 다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걸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제별로, 파트별로 요구하는 학생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독해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대조 능력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가지시고 문제를 푼다면 시간 내에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유형 맛보기까지 같이 해봤고요. 여러분 스스로 시간 좀 맞춰보시고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5문제 5분 안에 풀도록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5분 동안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날게요. 자, 여러분 5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아마 제가 아까 5분이라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생각보다 5분 안에 푸셨죠? 이런 희열이 있는 것이 바로 독해 이 파트에서 설명문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정답 위치 제대로 찾으셨는지 확인하면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ABC들을 봤더니 펑니아오라는 단어가 모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펑니아오에 대한 소개, 설명문이구나 라는 판단이 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대조해 보자고 했죠. 그럼 A 볼게요. 비행시 소리가 아주 크다 이네요. 자, 그러면 비행시 소리 크다를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 쭉 봤더니 비행시 그 다음에 소리는 나왔지만 굉장히 닮았다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닮은 것과 크다는 다른 개념이에요. 개 목소리는 개미 같아. 그러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닮은 거고 이건 큰 거기 때문에 X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보기. 수량이 점차 점점 쌓이는 진행이죠. 增多 증가되고 있대요. 그러면 수량 증가라는 단어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없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주로 分布在 어디에 분포되어 있다? 남미주에 분포되어져 있대요. 그러면 남미주 분포 이게 보이면 정답이겠죠? 여기 보시면 蜂鸟는 주로 分布于 어디에 분포되어 있대요? 남미洲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무엇입니까? C가 되는 것이죠. 이런 희열이 있는 것이 바로 독해 이 파트에서 설명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신나게 웃으면서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가에도 똑같은 저랑 닮은 미소가 번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은 찾았고요. 좀 어려워요, 내용이.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펑녀의 펑자는 벌 봉자입니다. 니아오는 새 조자죠. 그래서 펑니아오는 바로 벌새가 되겠어요. 이 벌새는 인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좀 해볼까요? 인하고 그 다음에 얼이 함께 나왔어요. 그렇다면 인은 인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고 얼은 수어이의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 그래서 라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뭐 때문에?
비행시 두 개의翅膀,翅膀은 날개예요. 날개가 파이다, 너 두들겨 치는声音 소리가 굉장히 닮았대요. 바로 미펑, 미펑이 바로 벌입니다. 벌을 닮아서 그래서 더밍 이름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엄마, 이제 병아리가 엄마 다가게 엄마, 우리도 양쪽 빈칸이 있는데 왜 날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翅膀이었어요.翅膀은 바로 날개입니다. 날개를 알아봐야지 정답으로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꿀팁을 드릴게요. 저 출자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출은요, 날개라는 한자인데요. 왼쪽에 얘는 지탱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얘가 있네요. 그럼 이거 들어가는 한자 4급 단어 뭐 배웠어요? 위, 마오, 치오 배우셨죠? 바로 위마치오는 배드민턴이고 이 위가 날개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4급 강의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혹시 못 본 친구들이 많을까 봐 그림 잠깐만 그려드릴게요. 안녕, 나는 야식과 폭식을 일삼아 배가 뿔똥 나온 병아리야. 삐약삐약 병아리 느낌 있나요? 그래서 이게 날개예요. 그래서 날개와 그것을 지탱하는 부분 다 치킨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윙 있죠? 여기 날개랑 여기 어깨 부분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여기 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 같은 미안하긴 하지만 요 부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방이 바로 날개입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같이 기억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벌새는 비행시 두 개의 날개가 파이다다 이렇게 두들겨 치는 소리가 굉장히 벌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얻은 시이다. 세계상에서 가장 작은 鸟类 조류입니다. 새죠. 그 다음에 이 벌새는 주로 펀포 위가 나오면 해석을 어디에서 한다 그랬죠? 짜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주, 남미주에 분포되어 있대요. 그래서 다시 정답을 잠깐 보시면 주로 남미주에 분포되어 있다. 동의어로 나왔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100%. 정답 그래서 C가 됩니다. 그것은 샹위는 어디에 능하다. 진선미할 때 착한 선택이긴 하지만 어디에 능하다. 뭐뭘 잘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잘하냐면 공중에서 딩페이 정지 비행을 참 잘합니다. 이렇게 꿀을 따먹었는데 이 꿀 먹을 때 이렇게 정지하면서 비행하는 거 참 잘해요. 그 다음에 신께서 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함께 해볼까요? 게다가 거의 가능합니다. 向后 뒤를 향해서 페이싱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혹시 벌새를 보신 적 있어요? 벌새는 꽁처럼 굉장히 작아요. 그 벌새는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조류인데요. 이 벌새의 천적이 다른 새예요. 그래서 다른 새들이 얘가 곤충인 줄 알고 잡아먹으러 오나 봐. 그럼 이게 잡아먹으러 오면요. 얘는 뒤로 후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는 앞으로 뿅 나가는데 얘는 이렇게 뒤로 피해가지고 그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쓸데없이 너무 지금 진지하죠?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벌새는 그 누구와 기타 다른 조류와 마찬가지로 시우주에 역시 6급 단어예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냄새 맡도 후자입니다. 후각이 뽀파다 발달되지 않았고요. 주로 커 기대고 있다. 시주에 시각에 기대고 있다라는 벌새에 대한 소개문입니다. 이걸 만약에 한국어 글로 나왔다고 해도 이걸 전체적으로 다 기억한다는 거는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인데 중국어로 보고 이걸 다 기억한다는 건 역시 불가능.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에 반복적인 단어가 나온다면 하나씩 대조해서 똑같은 소개가 나온 것이 정답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아까 A 소리가 크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증가 속도가 굉장히 점차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건 안 나와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도 비행 속도가 빠르다. 비행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 안 했어요. 뒤로 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한 거지. 정답은 그래서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마치고 두 번째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ABCD에 보시면 이쥐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방금 전에는 그래도 본문을 봤을 때 이건 새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대충 이런 흐름이라도 알았었죠.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본문 보세요. 한 2초 드릴까요? 어떤 내용이에요? 정말 감을 잡을 수도 없죠. 바로 이다, 주의, 일정하다 이렇게 도무지 감도 잡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설명문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설명문도 뭐만 한다면 늘 말씀드리는 요령만 한다면 그러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지워버리고 옆에 있는 것 중 하나씩 대조하는 형태로 찾는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 문제가 되게 좋은 게 대조할 때 또 몇 가지 또 팁이 있거든요. 그런 팁을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자, A부터 볼게요. 자, 이건 내에서 행성지간에는 자주 서로 요게 일어난대요. 그러니 보기에도 요 앞에 있는 단어는 너무 기초적인 단어들이고 얘가 대조거릴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쉽게 툭 던지지. 자, 여러분.
이 단어가 본문 속에 출연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찾아보십시오. 선생님은 이렇게 되게 쉽게 던져. 근데 이제 여러분 눈에는 이 한자 어떻게 보여요? 뭐야 이렇게 보이잖아, 그지? 뭐야, 이건 한자도 아니고 눈이 너무 어지러워. 자, 그럼 이렇게 어지러운 한자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서 정답을 찾아가느냐? 전체적인 것으로 보지 마시고 이 글자 한쪽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애들은 구성자들이 있어요. 그 구성자들 중에 내가 아는 것을 쏙쏙 뽑는 거야. 기억하기 쉬운 것을. 그 다음에 그거를 기억해서 찾아 올라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말이에요. 함께 볼게요. 왼쪽에 있는 이 펑자는 원래 부딪히다는 뜻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돌석자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撞 역시 부딪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펑撞 하면은 충돌하고 부딪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른쪽에서는兒童제할 때 아이 동자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면 왼쪽은 돌, 요 오른쪽은 아이. 자, 그래서 저는 이 한자를 도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죠? 도라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단어의 구성자 중에서 내가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한자를 기억하셔서 자, 이제 이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고 도라이를 찾아보십시오. 마음이 전혀 달라져, 여러분. 되게 쉬워지잖아요. 도라이를 찾는 거야. 도라이. 아무리 봐도 안 나왔습니다. 아쉽지만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주위의 온도 변화는 크지 않대요. 온도 변화는 찾기 너무 쉽네요. 온도 변화 이미 여러분 다 찾아보셨죠?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키워드가 바로 이 수상입니다. 여러분한테 갑자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출연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량을 찾으셔야 돼요. 량 대신에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커 쭉 봤더니 이커 그래서 2颗 이러면 끝난 거야.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정말 2颗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C도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존재하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기회가 크대요. 그러면 생명, 존재, 기회, 가능성 이런 게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맨 마지막 줄 보실게요. 맨 마지막 줄에 그러면 它拥有生命的 그것이 생명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커지게 된다. 이 메시지죠. 정답 그래서 무엇입니까? D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 따위가 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어려운 보기들, 헤쳐나가야 되는 보기들이 있었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우리가 요것을 똑같이 생긴 단어로 정답을 고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알았죠? 말도 안 되는 저 2주 딸 서식 가능 지역 과학용어예요. 행성, 항성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푸는 방법을 스킬들을 잘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텐데 얘는 해석도 그냥 들으면은 바로 아마 끄실걸요? 자, 해석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아니면 빠르게 감기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요거에 대한 소개를 한국어로 해드리고 그 다음 관심을 쭉 이끈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해 드릴게요. 행성과 항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항성은 뭐고 행성은 뭐죠? 항성은 스스로 빛나는 별.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태양이죠. 그리고 행성이라는 거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아이들. 이제 태양계에서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런 애들이 바로 행성일 텐데요. 이렇게 주변을 도는 행성들 가운데 어떤 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구죠. 지구는 물을 액체 상태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액체 상태로 있어야지 비로소 그 별에서는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곳을 바로 이쥐딸, 서식 가능 지역 혹은 서식 가능 벨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엄청 어렵죠? 이런 게 나올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딱 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아니면 엄마한테 이제 문 열고서 엄마 나 오늘 중국어로 행성과 항성에 대해서 배워서 얘기하시면 엄마가 어머 우리 자식이 이런 것도 공부하니? 라고 엄청 감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따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중국어로 행성, 항성 배웠다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쥐딸 그 서식 가능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是指 가리킵니다. 한 개의 항성 주변에, 즉 태양 주변에 일정한 거리적 범위를 가리킵니다. 在这一范围内, 이 한 범위 내에서 물은 능할 수 있다. 이 뭐뭐로써, 그 무엇으로써? 액체 상태 형식으로서, 물이 액체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이 하품은 되지만 영상 끄지 마세요. 잘 봐야 돼. 이렇게 액체 상태의 물이 무엇이다? 생명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不可缺少, 缺少는 결핍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결핍해서는 안 되는
액체 상태의 물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资源, 자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나의 행성이 落在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 이 한 범위 내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렇게 이 별이 이 이주 따위 내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바로 서식 가능 구역 내에 있는 별이 되겠죠. 행성. 이 행성이 생명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아주 커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심지어 아까 한국어로 다 설명했는데 다시 해석을 들었을 때 귀 속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치? 하지만 푸는 방법. 아,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 중에서 일치하는 거 지우고 하나씩 대조하라 그랬지. 이게 마음속에 더 빵 와닿다면 그걸로 오늘 또 성공입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한자는 이렇게 구성자로 찾아라. C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있다면 수사 자체를 정답 위치로 찾아봐라 라는 팁도 있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봤듯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도 역시나 설명문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찾아봅시다. 자, A 볼게요. 북극 과학 탐험 기지. 그러면 북극 탐험 기지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북극은 나오지 않고 남극이 나왔습니다. A는 그래서 탈락. 두 번째, 숫자가 나왔어요. 21세기. 근데 숫자를 찾아가 봤더니 1985년. 이거는 20세기. 그래서 B도 탈락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찍이 여러 차례 코어 확장해서 찐 건축했다, 즉 증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 차례 증축을 한번 찾아볼게요.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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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넣었네요. 여기 말이에요. 증축되었다. 그 정답 무엇입니까? C 이렇게 찾는 거죠. 다 이렇게 찾았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저 맨 처음에 있는 장청장만 보면 왠지 만리장성에 있는 어떤 역 이름 같죠. 근데 밑에 보시듯이 장성기지에서 장청장이라는 것은 중국의 남극기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국 남극기지인 장청장은 젠청위 언제 건립 세워졌냐면 1985년 2월 20일에 세워졌대요. 그리고 시 뭐냐면 중국이 남극에 건립한 제 첫 번째 과학 탐험 기지입니다. 이런 단어 남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대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더 쓸데없는 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장청짠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이 장청짠은 웨이위는 누구랑 같은 말입니까? 바로 어디에 위치하다로서 짱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단어장에 오늘 정리하실게요. 왜냐하면 뒤에 장소 명사는 녹록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명이 얼마나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구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금속 구리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도시 이름 구리를 생각할까요? 전자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 지명 같은 경우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눈에 확 와닿지도 않고 의미 전달도 잘 안 돼요. 하지만 주변 단어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웨이위라든지 짜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아, 뒤에 있는 거는 장소로구나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시험장에 참가했다면 전 이랬을 거예요. 장청짜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혹시 보기에서 이 지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렇게 대조하고 있죠. 밑에 보시면 킹 조지 섬, 발음 괜찮은 조지? 섬에 있는 필데스 반도에 있다고 합니다. 남극 그다음에 킹 조지 섬 서부에 있는 필데스 반도상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웨이가 되겠습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정답 부분 什么什么以来 이 자자는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고로 효란에서 스스로 자자는 종의 뜻이었죠. 일라에는 이래로라는 얘기는 이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다라고 이것도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建站, 이 남극기지가 설립된 이후로부터 찡고 거쳤다 여러 차례의 증축을 거쳤어요. 코어 확대해서 건설한 거니까 증축을 거치게 되었고 현재 여 있습니다. 이 주어자는 자동차에서 약간 사이즈가 큰 규모가 큰 건축물이나 산이나 다리 이런 곳에는 양사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이 25개 정도 있대요. 그리고 건축물의 총 면적은 다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다. 이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4,200평방미터에 이르고요. 여름철에는 용납하다, 수용하다 60명 정도의 고찰, 탐험을 수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그도 역시 거의의 뜻이죠. 공 제공됩니다. 20명 정도에게 제공되어서 월동 고찰, 즉 월동 탐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대요. 그렇다면 여름에 몇 명?
60명. 겨울은 몇 명? 20명이니까 보기 중에 뒤에 이게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넉넉나 용납할 수 있다. 更多人,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름이었다면 만약 답이 되는 부분이었고 고맙게도 이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C에서 똑같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는 또 전형적인 설명문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가볼게요. 설명 문제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죠. 저만 느끼는 건가요? 곧 끝나가니까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같이 보실게요. 4번. 승덕 비서단장. 이 방법을 몰랐다면 얼마나 마음이 먹먹한 문제였겠어요. 봐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알아요? 아, 이게 다 겹치는 단어로군. 그럼 이거는 안 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요 뒤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시가 들어가는 것 중에 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칼시가 있죠. 시작했다. 지은위. 그럼 언제 세워지기 시작했다? 송차오. 송차오는 송나라가 되겠어요. 우리가 왕조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정리하세요. 바로 차오, 조자와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따이가 있어요. 따이.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송차오, 송나라, 송따이, 송대 같은 말이에요. 칭차오, 청나라, 칭따이, 청대, 민차오, 명나라, 민따이, 명대. 그래서 앞에 어떤 이름절 명사가 붙고 차오나 따이가 붙는다면 나라, 시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떤 힌트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계속 가볼게요. 송대, 송나라 때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찾는 거는 송나라만 찾으면 돼요. 쭉 찾아봅시다. 송나라는 없지만 청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탈락이 되겠어요. 두 번째 볼게요.属于어디에 속합니까? 황가, 황실,建筑, 건축물에 속한대요. 그러면 황실 혹은 황제, 임금 이런 단어가 나오고 건축이란 단어가 나오면 또 정답이 되겠죠. 쭉 보시다 보면 고대 황가 원림 정원으로서 여기 정답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보시다 보면 수건하다, 즉 건물을 만들다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합쳐서 정답은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좀 여러분한테는 단어가 길고 어려운 한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C하고 D도 모두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그러면 C 볼게요. 일찍이 용위 어디에 쓰였다? 군사훈련에 쓰였대요. 그러면 군사훈련 찾아봅시다. 군사훈련, 군사훈련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 보기 아직 매일 뭐 하지 않았다? 또 이와의 대외적으로 개방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대외 개방을 또 찾으셔야 돼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문은 그 소개가 나온 것을 정답으로 고르는 거기 때문에 판단하지 마시고 똑같은 한자가 나오면 정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은 나왔고요.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승덕이라는 도시에 황제가 여름을 피하기 위하여 산장을 만들었어요. 바로 별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승덕피서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옵니까? 장소가 옵니다. 어떻게 알아요? 바로 웨이, 아까 말했듯 이 웨이나 짜이는 뒤에 뭐가 온다? 장소가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장소련이 하고 넘기는 거죠. 행정구역 단위 사실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외국인들이 구리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게 금속의 구리냐 도시 지명이냐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구리시 그러면 시가 붙었으니까 지명이로군이라고 빨리 판단하겠죠. 우리의 행정구역 단위 예를 들면 시군구 읍면리에 상당하는 그런 애들이 중국에도 있어요. 꼭 기억하실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단위는 성 단위입니다. 성. 네. 흑룡강성, 길림성 저만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면 이거 강의 다 듣고 잠깐 멈춤 해놓고 그때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성, 그 안에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소수민족 자치구로서 좀 더 큰 개념의 자치구도 있지만 우리 서울 안에 뭐 송파구 있듯이 시 안쪽에도 구가 있어요. 구, 취. 그 다음에 그 밑에 현 단위가 있습니다. 시안, 시안, 현. 그 다음에 진 단위가 있어요. 진, 쩐. 하나만 더 쓰면 끝나요. 마지막은 촌 단위가 있습니다. 춘.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성, 시, 구, 현, 향. 향을 안 썼네요. 향.
진촌이라는 이 단위들을 보면서 뒤에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이런 것들은 모두 지명이구나. 이 앞에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이걸 보고서 지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시 성, 시, 구, 현 이렇게 그 다음에 향, 진, 촌 이런 단위입니다. 성시, 구, 현, 향, 진, 촌. 사실 저희 파고다에 성구현이라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마다 뭔가 성시경인 듯 성구현인 듯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성시, 구, 현, 향, 진, 촌 네, 이런 단위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웨이미가 뒤에는 장소가 나오는 거지 라는 힌트를 준다고 했었죠. 자 이제 이어가 볼게요. 승덕 피서산장은 어디에 있다? 하북성. 그리고 승덕시에 있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있는 시이다. 중국에서 현존하는规模 규모가 最大的 가장 큰 고대 황가 원림. 원림은 원래는 정원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실 정원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베일리에로 연립되었다. 즉 들어가졌다. 어디에? 세계문화유산.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건축 기간은 길게로는 다 달합니다. 어느 정도에? 89년에 달한대요. 그리고 미징 역사적으로 겪었대요. 청나라. 그래서 이 좌우나 따위를 보고서 나라 시대로군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청나라 때의 그 다음에 이런 한자들이 나왔는데 요거하기 앞서서 요거 문제는 좀 제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요구하기 앞서서 저랑 같이 제가 목소리 안 들리지만 뭐 고려시대나 막 삼국시대 이런 거 지금 땡기고 조선시대 임금님 이름만 우리 같이 한번 암기해봐요. 조선시대 태종태세 문단세 시작.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성 광희현 숙경영 정선원총 고수 어때요?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졌는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님 이름 외우기도 쉽지가 않은데 굳이 남의 나라 임금님 이름 뭐하러 외웁니까?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외우면 돼요. 띠. 황제 제자죠. 그래서 이 전미사로 띠가 붙으면 황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나 이것만 여러분들 짚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좀 약간 좀 어렵지만 우리가 꼭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는 문제였어요. 이따가 저렇게 살짝살짝 제가 이렇게 좀 피해볼까요? 요 파트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요 부분 이따 정리해서 정지시켜서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성하고 시 봤던 부분이고 나라를 시대를 나타내는 말은 좌우나 따위가 있었다. 요 두 가지 외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름 다음에 띠가 붙으면 황제 이름이구나 라고 요 세 파트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황제 이름이야. 역사적으로 청나라 때 강희제, 용정제, 걸륭제라는 세 개의 왕조 시대를 거쳤습니다. 제가 옆에 해설집에다가 해석이나 아니면 병원까지 써놨지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외우지 마. 알았죠? 그 다음 강희와 걸륭이라는 임금은 매년마다 대략 있었다. 반년의 시간이. 그럼 어떤 반년의 시간이니까? 야오짜의 정도 두고 이 승덕에서 보내며 조리 처리하다. 국가의 대사를 처리했던 그런 반년의 시간이 있었대요. 저는 사진으로 사실 봤거든요. 정말 너무 멋져요. 막 디즈니에 나오는 그런 궁궐은 저리 가래요. 정말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게 산 하나를 아예 깎아가지고 이렇게 궁전으로 만들었어요. 별장으로.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무르며 떠나고 싶지 않았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승덕 피서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씩 대조해서 찾아 올라가서 일치하는 단어가 나오면 정답이다. 라는 또 역시 전형적인 설명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를 마치고 어느덧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같이 보실게요. 역시 삼방칠항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좀 대조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랬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 삼방칠항에는 보존했다. 아주 많은 고대 건축물이, 그러면 옛 건축물이란 단어가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삼방칠항 안에는 모두 합쳐서 159개의 명청시대 고건축물이 있대요. 이 부분이 정답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었어요. 이렇게 좀 깐깐하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중국이면 15,900개는 돼야지 겨우 159개 가지고 뭐가 많다고 하냐.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내가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거지. 159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친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문 속에서 조금 더 힌트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보기가 빵점이라는 것, 틀렸다라는 걸 대조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다 해드릴게요. 옆에 보실게요. 삼방칠항에는 모두 합쳐서 159개의 명청시대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이로써 가지게 되었다. 중국,
명청 건축 박물관이라는 명성 평판을 갖게 되었대요. 이 지역에 옛날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를 명청시대 박물관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 나머지를 대조해보면 되겠습니다. B 보실게요. 남에서 북으로까지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다. 여기 보시면 남에서 북이 아니고 거꾸로 나왔죠. 여기 있네요. 북에서 남으로까지. 그래서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B는 탈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어요. 현대가 아니고 옛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C도 탈락. 마지막은 복주시 북부에 있다. 근데 도입부는 보시면 중심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D도 탈락. 그래서 나머지 모두 틀린 거기 때문에 얘가 정답.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삼방치랑은 우리로 따지면은 한옥마을 같은 이런 마을이에요. 삼방치랑의 방도 거리 방자고 항도 거리 항자에서 이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도로가 약간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 하나, 둘, 셋, 셋. 이게 세 개의 도로가 있죠. 그 다음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도로가 7개가 이렇게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삼방치랑이고 요 근처로 옛날 중국 고건축물 159개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건축물을 볼 수 있는 어떤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관한 소개글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함께 볼게요. 삼방치랑은 시이다. 저명한 풍경명승구. 그래서 중국의 관광지는 풍경구 혹은 풍경명승구라고 하죠. 관광지로서 웨이위 계속 나옵니다. 웨이위는 뒤에 뭐가 옵니다? 짜이와 같은 뜻으로서 장소가 온다고 했습니다. 복주라는 도시, 복주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뭐냐? 복주라는 도시의 역사적인 근원이 됩니다. 삼방치랑은 시이죠. 북에서 남으로까지, 북쪽에서 남으로 이츠 순서에 따라서 발리에더 배열되어진 3개의 거리와 그리고 7개의 골목의 젠청, 간칭, 약칭. 그래서 줄임말이라는 뜻이죠. 간칭으로서 시 무엇이다. 중국에서 현존하는 보호가 较为完整的 비교적 완벽한 역사 문화 거리 구역입니다. 삼방치랑 안에는 모두 합쳐서 159개의 명청시대 고건축물이 있고요. 이로써 뭘 갖게 되었다? 중국 명청 건축 박물관이라는 이런 명성 평판까지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삼방치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대조했을 때 거꾸로 풀어봤을 때 똑같이 나왔던 것이 A였습니다. 그래서 대조 형태로 푼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강의가 끝났겠다 싶은데 미안해요. 하나만 더 짚을게요. 마지막에 있는 요거 매위 별표합니다. 자기 단어장에 꼭 정리하세요. 그럼 만약에 보기 이렇게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이 지역에는 명청박물관이 있다. 너무 무섭죠? 이런 보기가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너 매위라는 의미 알고 있니? 이 의미를 묻기 위해서. 그러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 명청시대 박물관이 실제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자체를 명청시대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위는 이름이에요. 명성평판 이름인 거지. 정말 박물관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설명문 문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마무리로 스피드 리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피드 리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설명문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설명문 문제는 정말 푸는 맛이 있었어요. 하나씩 대조하는 거. 그래서 보는 순서가 중요했는데 반드시 뭐부터 봅니까? 보기부터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기에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어휘가 있다면 그걸 삭제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대조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데요. 본문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해석하지 마시고 보기 있는 것 중에 키워드로 삼은 것을 대조하시면서 나온 것을 정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해석이 아닌 대조 형태로 문제를 푼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신다면 이건 정말 시간 내 1분 안쪽, 30초 안쪽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는 꿀팁이 될 거예요. 기억 잘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겠네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再见!